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459페이지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정신고가 뭐냐면요.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는 당초에 세액을 가소신고 납부한 거예요. 그 수정신고는 당초에 세액을 가소하게 신고 납부하여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 거를 수정신고다라고요. 자, 그거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경정청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경정청구는 당초에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해가지고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고 경정을 요청하는 게 경정청구예요. 자, 그러면 수정신고는 당초에 세금을 적게 신고 납부했으니까 자진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걸 이야기하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시험은 이 경정청구는 안 나오고 수정신고가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연제출의 경우가 있고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연제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연제출은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를 지연제출이라고 합니다. 자, 옆에 사례를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좀 볼게요. 자, 이 사례는 여러분들 교재 459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자, 하단에 지연제출의 경우. 자, 일개 애정신고를 했는데, 일개 애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하겠죠? 네, 4월 25일 날 일개 애정신고를 했는데, 당초에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매출세액은 500원에 부가세 50.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200원에 20. 해서 납부세액이 30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세금을 30원 납부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신고였던 거예요. 제대로 신고하면은 매출이 900원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은 200에 20이었는데 책에는 사례를 제가 좀 바꿀게요. 400에 40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매입도 적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납부했었어야 될 세액이 얼마였던 거예요? 50원이었던 거죠? 자, 그럼 누락된 금액이 매출 쪽은 얼마냐면요. 매출 쪽은 400원에 40이 누락이 된 거고, 그다음 매입 쪽은 얼마가 누락이 되냐면요. 200원에 20이 누락이 됐었던 거예요. 자, 애정신고 때 누락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확정신고를 할 수 있게, 확정신고를 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정신고를 할 때 있잖아요. 애정신고 때 깜빡하고 신고 안 했던 부분은 확정신고를 할 때 애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 이 칸에다가 반영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누락한 게 얼마예요? 매출은 400에 40이잖아요. 애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는 칸에다가 400에 40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 거고, 매입이 누락된 금액이 200에 20이죠. 200에 20. 그럼 납부세액이 추가로 얼마가 더 나오겠어요? 20이 더 나오죠. 그래서 20에 대한 세액을 내면 되는 거예요. 더. 자, 이게 지연제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정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확정신고를 할 때 잘못한 부분인데, 자, 두 번째 수정신고서 작성. 자, 확정신고를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해서 7월 25일 날에 확정신고를 했어요. 자, 근데 당초에 신고한 거는 매출세액에 500에 50, 매입세액에 200에 20 해서 납부세액이 30원이었던 거예요. 당초 신고를 저렇게 했는데 저건 잘못된 신고였던 거예요. 자, 제대로 된 신고는 매출이 얼마였었냐면요. 자, 제대로 된 신고는 매출이 900에 90, 매입이 400에 40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매출 부분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이고, 매입도 전부 다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상에 자, 과세가 있고, 자, 세금계산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당초에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게 잘못 신고한 거잖아요. 900원을 신고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때는 이미 신고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어딘가에 반영시킬 부분이 없어요.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확정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확정신고 때 잘못한 거는 따로 반영시킬 칸이 없기 때문에
신고서를 수정신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해야 돼요. 자, 수정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냐면요. 당초에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위에 칸에다가 적서로 기입하래요. 그래서 위에 칸에 적서로 이렇게 기입. 잘못된 부분을 위에 칸에 적서로 이렇게 기입하고 올바른 부분 있잖아요. 올바른 부분은 아래 칸에 흑서로 기입하래요. 900에 90, 400에 40, 납부세기 50, 잘못된 거는 납부세기 30. 이게 수정신고서예요. 그 수정신고서는 제대로 된 거는 아래 칸에 흑서로 기입하고 잘못된 거는 위 칸에 적서로 기입하는 거. 요게 수정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법을 할 때 있잖아요. 세무신고를 할 때 모든 수정신고서는 다 이와 같아요. 예, 그 세무신고서의 모든 수정신고서는 잘못된 거는 아래 칸에 흑서로 잘못된 거는 위 칸에 적서로 기입하고 제대로 된 건 아래 칸에 흑서로 기입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게 수정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지연 제출은 애정신고 때 누락한 것을 학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 그걸 지연 제출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학정신고 때 잘못한 거는 신고서에 따로 반영시킬 칸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수정신고서는 제대로 된 거는 아래 칸에 흑서로, 잘못된 거는 위 칸에 적서로 기입하는 거. 이게 수정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이 수정신고가 두 가지가 예전에는 지연 제출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얘도 간혹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신고 있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를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60페이지 보시면은 가산세가 있죠. 자, 이 가산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461페이지 보시면 가산세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산세 흐름인데 이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보통 회사가 매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출에 대한 부분을 실수했을 때 가산세가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매입에 대한 가산세는 나중에 보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 매출에 대한 가산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팔면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료를 공급하며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내용을 어디다가 옮겨서 기재해야 되냐면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다가 옮겨서 기재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요거는 회사 내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을 합계표에 반영해야 되는데 발행된 세금 계산서는 몇 년간 보관해야 되냐면요. 5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럼 세무서에다가 제출해야 될 거는 이 합계표를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켜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정에서 총 4단계가 있는데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가산세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는데 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 안 시켰다라고 하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가 나와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있는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해서 낼 세금이 있으면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나오냐면요. 신고 불성시 가산세랑 신고 불성시 가산세랑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나오냐면요. 납부 불성시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가산계는 크게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요. 물건을 팔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안 했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합계표에 반영 안 시켰으면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 내일 세금이 있었는데 내일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으면은 신고불하고 납부불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예외적으로 어떤 증빙을 발행할 수 있냐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은 자, 445페이지에 부가세 신고서 보시면은 자, 거기에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과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됐고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칸이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라고 하는 서식이 있어요. 요 명세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돼요. 자, 근데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라고 하면은 뭐 그 상대방이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대금 결제를 했겠죠. 그 내용을 직계표에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는 반영 안 시켜도 가산세는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한 거는 국세청이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국세청 전산망에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직계표에 반영을 안 시켜도 가산세가 따로 부과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었을 때 세금 낼 게 있었으면은 세금 낼 거를 신고 및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 세금 낼 거를 신고 및 납부하는 거에 대한 가산세는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3번에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는 나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기타란이 있죠. 물건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외에 기타 증빙을 발급했을 때는 과세 기타란이잖아요. 자, 기타 증빙을 발급했을 때는 뭐 따로 부속명세서에 반영할 필요 없이 바로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기타란을 반영해가지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타란에 들어갈 부분, 뭐 현금 매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현금 매출 부분을 낼 세금이 있었는데 낼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다라고 하면은 뭐 부속명세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는데 어떤 가산세가 나오냐면요.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나오고 자,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가산세가 나오냐면요. 납부 불성시 가산세 이렇게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가산세가 총 4단계로 나눠지잖아요. 제가 해놓은 게 크게 4단계인데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 있으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그 내용을 합계표에 반영 안 시켰으면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 세금 낼 게 있는데 세금 낼 거를 신고 및 납부 안 했으면 신고불하고 납부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매출 쪽의 가산세는 세금 낼 게 있었으면 세금 낼 거를 신고 및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 및 납부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손시 가산세 있잖아요. 요거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쉬운 거니까. 자,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낼 세금이 있었는데 낼 세금을 신고 안 한 거. 그게 신고 불성시 가산세예요.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가산세가 얼마냐면요. 자,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가산세가 가소신고한 세액이에요. 가소신고한 세액의 가산세가 10%예요. 세금 신고 안 한 거에 10%가 가산세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신고자 붙은 가산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해줘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납부 불성시 가산세. 자, 세금 낼 게 있었는데 세금 낼 거를 납부를 안 했어요. 이 이자 성격이거든요. 낼 세금을 안 냈으면 이자가 붙는 거예요. 자, 이자가 얼마가 붙냐면요. 자, 미납한 세액이 있을 거예요. 미납한 세액 곱하기 하루의 이자가 만분의 2.50 붙어요. 이게 올해 개정이 된 건데 작년까지는 만분의 3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자가 좀 줄었어요.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불손시 가산세는 이자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미납 일수는 계산할 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근데 계산은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일까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알아두세요.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시 가산세 세트에 세트. 여러분들이 세법을 할 때 모든 세법의 가산세는 다 똑같아요. 세금 안 낸 게 있었다. 세금 낼 게 있었는데 세금을 안 냈으면은 모든 세금의 공통 가산세가 신고불하고 납부불이에요. 신고불은 그러니까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모든 가산세는 안 낸 세금의 10%가 가산세를 일단 부과가 되고, 모든 세금의 납부 불손시 가산세 미납한 거에 대해서 하루이자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 일수에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고 불손시 가산세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다라는 거. 공통된 가산세니까 꼭 일단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요. 자, 466페이지 봐봐요. 자, 466페이지에 사례 1을 보시면은 다음은 제1기 애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부가 확정신고서에 해당 난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할 때 가산세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가산세를 접근할 때는 이 지금 회사가 신고를 어떻게 했냐를 봐야 돼요.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무슨 제출이라고 했어요? 지연제출이라고 했어요. 지연제출인데, 그럼 누락된 건이 아래에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두 건이 있죠. 그럼 누락된 건에 대해서 세금 안 낸 게 얼마인지 일단 계산해 보세요. 자, 1번에 제품을 판매하고 교부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 계산서 한매 매출이죠.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이니까 매출세액이 10만 원이죠. 세금 안 낸 게 10만 원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원재료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한매 매입세 공제 받을 게 5만 원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가세 기간에 이 회사가 세금 안 낸 게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5만 원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 안 했다라는 거죠. 매입세 공제 받는 부분을 빼줘야 돼요. 순수하게 안 낸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1기 예정 때 세금 안 낸 게 5만 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에 자, 가소신고한 세액이 얼마예요? 5만 원의 세액을 가소신고한 거죠. 여기에 몇 퍼센트가 가산세가 되냐면요. 10%가 가산세가 된다라는 거. 5만 원에 10% 하면 얼마가 돼요? 5천 원. 자, 근데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 때 반영한 거니까 1기 애정신고는 4월 25일까지인데 1기 확정은 7월 25일. 거의 3개월 만에 신고한 거죠. 그럼 6개월 이내에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6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감면이라고요? 50% 감면. 그래서 신고 불손시 가산세는 2,500원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손시 가산세인데 미납한 세액이 얼마예요? 5만 원이죠. 자, 하루에 이자가 얼마씩 붙는다라고요? 만분의 2.5. 자, 그 다음에 미납 일수는 문제에서 며칠로 가정한대요? 그 두 번째 줄 가운데 납부 불손시 가산세의 적용 일수는 9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가산세가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137원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세금 안 낸 게 얼마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신고 불성시 가산세하고 납부 불손시 가산세가 나오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일단 신고부하고 납부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요거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있죠. 요게 좀 어려워요. 자, 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 자, 이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자, 일단은 발행할 당시에 발행이 잘못됐으면 발행과 관련된 가산세가 나오고, 발행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을 잘못했으면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발행
가 전송을 제대로 했는데 그 내용을 학계표에 반영을 안 시키면 학계표 불손시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약에 자 원래 원칙상 있잖아요. 자 4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464페이지 자 거기 하단에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2019년 5월 21일 날 만약에 물건을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5월 21일 날 물건을 팔았으면은 공급 시기예요. 그럼 늦어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돼야 되냐면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다라고 하면은 후교부가 가능하죠. 5월 31일을 작성일로 하여 뭐 5월 21일로 작성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달에 한 달 그 해당 월에 대한 거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만 계산서 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6월 1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되겠죠. 이 날까지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일단 발행이 되면은 이때까지 발행은 6월 10일까지만 발행되면 오케이예요. 잘한 거죠? 자, 근데 발행을 안 한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를. 5월 달에 거래가 있었으면은 5월 달에 공급 시기인 것들은 반드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마쳐야 된단 말이에요. 실무에서 보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10일까지잖아요. 자, 근데 이거 발행을 안 했으면 이제 늦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나와요. 자, 이 가산세가 이제 2%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면은 미발급한 공급가액이 2%. 되게 세죠. 만약에 1억짜리 계산서 발행을 안 했으면 1억에 2%하면 20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 걸리면은. 그러면은 한 번에 2%를 적용시키면 너무 가혹하니까 봐줘요. 언제까지 봐주냐면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7월 25일 확정 신고 기한이 7월 25일이잖아요. 7월 25일까지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7월 25일까지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연 발급에 해당이 돼요. 지연 발급에 해당하고 요때는 가산세가 몇 프로가 되냐면요. 지연 발급일 때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이라고 하는 거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7월 25일 이때까지 발급했으면은 가산세가 1%짜리를 적용시켜줘요. 그나마 좀 낫죠.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기한을 지나고 발행을 했다. 그때는 가산세가 세요. 미발급이에요. 이때가 되면 미발급이 돼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2%가 되겠습니다. 2%짜리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발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자, 물건을 5월 21일 날 팔았으면 발급은 언제까지 돼야 된다라고요? 6월 10일. 그다음에 그다음 없어요. 6월 10일까지 발행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급이 안 됐다 이때까지. 그럼 일단은 지연 발급으로 들어가고 7월 25일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만 발급이 되면 가산세가 1%짜리 지연 발급. 그때가 넘어가면 가산세가 2%짜리예요. 자,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있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그 발행한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가 있어요. 전송. 자,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전송이 돼야 되냐면요.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5월 21일 날 물건을 또 팔았어요. 5월 21일 날 팔았으면은 5월 31일이고 자,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늦어도 언제까지 돼야 돼요?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6월 10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의 전송이 늦어도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6월 11일까지 전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과 관련된 부분은 5월 21일 거래이면은 늦어도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6월 11일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근데 6월 10일까지 발행을 했으면 보통 여러분들 실무라고 하시면은 국세청 이세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여러분들은 실무에서 뭐예요? 이거를 발행과 전송을 하시잖아요. 발행은 늦어도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행일 다음 날인 11일까지 전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전송을 할 때 국세청에서 전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세로 없어졌죠. 홈택스. 그다음에 저기 그 사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뭐 스마일 EDI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외를 통해서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전송을 따로 해줘야 돼요. 국세청은 발행과 동시에 전송이 돼요. 근데 이세로는 이외에 그 발행 기간 있잖아요. 뭐 스마일 EDI 이런 데는 발행하고 전송이 별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전송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송을 해줘야지 국세청이 알 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고. 네. 자, 그러면은 발행이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전송이 돼야 되는데 전송은 늦어도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6월 11일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때까지 하면 오케이예요. 이때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산세가 나오겠죠? 자, 근데 이 가산세가 있잖아요. 똑같이 7월 25일이다.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만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연 전송으로 빼줘요. 지연 전송으로 빼요. 우리 개정이 된 부분인데 발급하고 똑같이 맞췄어요.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만 전송하면은 지연 전송이 되고 지연 전송은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 많이 줄였어요. 작년에는 0.5%였는데 올해는 0.3%. 지연 전송은 0.3%가 되겠고 7월 25일을 넘겼다. 그럼 똑같이 미전송이 돼요. 자, 미전송일 때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자, 이렇게 잘못했어요.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산세가 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인데, 자, 전송은 미전송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지나서 전송한 거를 미전송 0.5%. 그다음 지연 전송은 확정 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 전송이고 이때는 가산세가 0.3%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발행과 전송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발행을 제때 안 한다. 그럼 봐봐요. 발행을 6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6월 10일 넘어서 발행하면 지연발급이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발행도 안 됐고 전송도 안 됐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가산세하고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 두 가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중복 적용이 될 때는 가장 센 놈 한 방, 센 놈 한 방만 적용을 시켜요. 둘 중에서 가장 센 놈이 뭐예요? 지연발급, 이게 더 센 놈이죠. 그때는 얘는 적용 안 하고 얘만 적용시키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7월 25일 지나서 발급하고 전송했다. 그럼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니까 어떤 것만 적용시키면 돼요? 센 놈인 얘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두 개가 동시에 걸릴 때는 가장 센 놈 한 방만 적용을 시킨다라는 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 발행과 관련된 가산세,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니까 가장 센 놈 한 방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세금계산 삭기표 불산시 가산세가 있는데 이건 일단 설명은 드리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시 가산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이 내용을 어디다가 옮겨서 기재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다가 옮겨서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자,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발행은 정상적으로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을 합계표에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합계표에 반영 안 시킨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 그래서 합계표를 미제출했다. 그럼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 위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과 관련된 거랑 가산세는 똑같아요. 지연제출. 지연제출이라고 하는 거는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걸 지연제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3%가 돼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은 그 발행한 내역을 합계표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요까지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합계표에 반영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출한 거다. 그러면은 미제출이 돼가지고 가산세가 0.5%이고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반영하면 가산세가 0.3%가 돼요. 자, 근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한 게, 자, 요즘에 계산서는 다 뭘로 발행해요? 전자로 발행하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계표에 반영 안 시킨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안 때려요. 그런데 그 옛날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없을 때 종이세금계산서일 때는 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를 합계표에 반영을 안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깜빡하고 종이계산서일 때 전자 말고 안 시켜주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꼼꼼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기 반영 안 시키면 가산세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전자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국세청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는 적용 안 시켜요. 그때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했으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는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가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 464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대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가 있는데, 자, 만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합계표에도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보셨을 때 거기 5월 21일 날이 공급 시기이고, 그러면 발급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6월 10일.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6월 11일. 발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전송만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예 전송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어디에 반영이 안 됐겠어요? 합계표에도 반영이 안 되고 전송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가산세가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가 두 개 동시에 적용이 돼요. 그렇잖아요. 7월 25일까지 전송을 했어야 되는데 전송을 안 했으니까 발행은 했고, 자, 발행, 전송, 합계표 이렇게 3단계단 말이에요. 이건 오케이. 안 하고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송이 되고 합계표에도 반영 안 됐으니까 가산세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되잖아요.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가장 센 놈인데 가산세가 똑같죠. 근데 이게 적용이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는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전자자가 들어가는 거면 무조건 가산세 생략, 무시, 절대로 안 나와요. 종이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합계표에 반영 안 시켰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어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면은, 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오케이. 자, 전자가 아니니까 전송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 어디에 반영해야 돼요? 합계표에 반영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때는 합계표 불손시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가장 센 놈인 얘가 일단 1순위, 얘가 2순위. 얘는 나오는 경우가 없다. 매출했을 때 종이계산서 발행했을 때 말고는 시험에 나올 경우가 없고 최근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가산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거의 아는 게 몇 개 있긴 해요. 몇 개 있긴 한데 큰 흐름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처음에 공부하면은 많은 가산세 내용이 너무 많은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가산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거는 꼭 외워라.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문제를 풀면서 설명할 건데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